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민준입니다. 저는 지금 강연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2학번 새내기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팜플렛에 보시면은 청소년을 위한 만만한 경제학의 저자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서 제 소개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인데 그 제목은 제가 붙인 게 아니라서 만만함에 대해서는 제가 보장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가진 것이 그 만만하지 않은 그 책의 조금 난해한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18분 동안 제가 강연해서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7분 남았는데 그동안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경제란 돈이다 이런 생각에 대한 것이 오해였다는 것과 그리고 시장, 즉 보통 시장주의라고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 혹은 탐욕 이런 식으로 말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좀 다를 수도 있고 시장이 그렇게 편협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하면은 보통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시장하면 보통 주식시장도 생각하시고, 어시장도 있을 테고, 자갈시장도 있을 테고, 그 외에 학용품 시장 이런 등등, 옥션도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모든 시장을 구분하고, 이러한 모든 시장을, 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 즉, 경제적 유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즉, 사람들이 있고, 재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이 있어도, 그걸 내가 시장 속에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유인이 없다면은 시장은 굴러가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은 이 인센티브는 연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시장 통처럼 복잡하단 말 많이 있죠. 많이 쓰죠. 말 그대로 시장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거래는 반드시 상호작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시장 메커니즘인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다루겠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라이트, 재산권입니다. 많은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돌고래나 아니면 환경오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고래와 탕수육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친구들, 곰줄인 친구들과 함께 먹는 탕수육은 그 하나는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하나씩 배당됩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있는 짜장면이 내 거다 하는 재산권이 명확합니다. 근데 탕수육은 정확하게 6명이면 이렇게 6분의 1을 나눠서 이 안에 이 구역에 있는 탕수육은 내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먼저 젓가락이 닿으면 내 거죠. 돌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고래 네 거야? 아니 내 거 아닌데. 네 거야? 아니 내 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돌고래가 포획돼도 누가 막을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것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흔히 인간이 이렇게 막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는 이유가 사람이 더럽고 추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이 더 많아 보이고 또 자기가 직접 생각하기에도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아주 당당하게 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그것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 인간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행동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선행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즉 전재산 2억을 아무 조건 없이 대학에 기부하신 할머니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화제되고 또 그런 행동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다고 해서 즉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선하기만 하는 행동은 어떨까요? 즉 모두 양보하는 것입니다. 버스줄을 탈 때도 이렇게 줄이 막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타세요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아니요 먼저 타세요. 서로 계속해서 먼저 타세요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이런 좀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양보가 항상 미덕인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절약의 역설이란 것이죠. 절약, 저축, 근면, 선실, 이 네 가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고, 즉 사회에서 좋은 덕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약이 나라 전체를 경제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적으로는 절약을 하는 것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음에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절약을 하다 보면 돈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상권에 돈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동네 상권이 점점 흥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대되면 나라 경제에도, 즉 절약 혹은 양보, 그런 미덕이 때로는 악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은 꼭 선함이 인간 사회 발전의 동력이란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진화의 원천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요 주먹도끼를 예로 많이 드는데요. 이 주먹도끼가 왜 나왔을까요? 인간이 말씀 계속 하셨어요. 제가 계속 할게요. 주먹도끼, 사람이 선해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가령, 사슴아, 내가 잡아서 미안한데, 이 주먹도끼로 깔끔하게 죽여주면 덜 아플 거야. 난 착하니까. 아니면 이 주먹도끼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도 좀 더 편하게 사냥을 할 수 있겠지. 이런 뭔가 선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더럽고 추한 인간이, 난 저걸 더 잡아야 돼. 더 뜯어내고, 빨리 가죽을 벗기고, 그러다 보니까 돌피를 찾은 거죠. 그래서 뜯어내서 날카롭게 만들어 보니까 주먹도끼가 된 겁니다. 인류 진화의 원천은 이런 선함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안위,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욕심이 인류 진화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먼저 불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에 모두 만족하십니까? 불만족이 있죠. 그래서 불만족하면은 뭐가 대체 불만족스러운가? 문제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파악을 했으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게 되죠. 그래서 방법 탐색을 하고, 그래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해결책을 찾아서 실제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불만족입니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죠. 말 그대로입니다. 인간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항상 불만족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냥 이것이 나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만족이란 것이 인류 진화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족이 계속된다는 것은 인류 진화의 연료가 계속해서 활활 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불만족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모두 혼돈이 될 것이다. 악의 도가니가 되어서 모두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예전에 중세 때만 하더라도 이런 오해는 굉장히 오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즉 중앙에서 누군가가 통제하지 않는다면은 세상은 악으로, 혼돈으로 물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이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보이지 않는 손을 표현한 것인데요. 보이고 있어서 조금 문제긴 한데, 보이지 않는 손은 흔히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비유로 사용됩니다. 즉 어떻게 각자 자신의 인센티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들어내는가, 그것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뭔가 존재가 아니고, 즉 구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장의 메커니즘, 다시 말해 가격입니다. 가격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즉 만약에 제가 연필을 깎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고 누군가는 날카로운 연필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상충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격이란 것이 도입되면은 제 유인은 변하게 됩니다. 만약 시장에서 사람들이 제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혹은 제가 만드는 어떤 물건을 더 좋아한다면은 그 물건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의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고 저의 유인은 점점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행동을 아예 멈출 수도 있게 되죠. 즉 이런 가격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작용해서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을 서로에게 조화로운 방향으로 조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피어난다는 얘기는 꽃을 보면 똥걸음에서 씨앗이 있고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추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욕심, 즉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 즉 가격을 통해서 상대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는 상호적으로 항상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간단한 논리입니다. 만약 제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누군가가 그 물건을 1,000원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가 받아들였다면은 저에겐 그 물건을 파는 그 1,000원이 그 물건보다 저에게 가치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보다 그 물건이 가치 있었던 것이죠. 즉 거래를 함으로써 그 누군가가 서로 착취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래는 항상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는 항상 상호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즉 나에게 맞는 거래만을 찾은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입장에서도 맞는 거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장이란 한 점 위에 공급자와 소비자가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좋은 예가 아닙니다. 현실의 시장은 어떤가요? 이런 한 점에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여 있지 않고 서로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시장을 이렇게 인식하고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시장은 서로 각자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각 나름의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곳인데 경제학에서 시장은 이렇게 단순히 한 점에 있는 대로 다 모여서 무한히 거래를 반복하고 그것이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은 전혀 시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과 구분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따옴표를 써서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각자 어떤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유롭게 상호작용하고 그로부터 무언가가 피어나는 서로 각자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뭔가 더 커다란 이득이 피어나는 곳을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처음 애덤 스미스라는 학자를 말씀드렸죠. 보통 애덤 스미스는 탐욕의 대명사, 탐욕의 아버지, 경작의 사도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08년 서프라임 혹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애덤 스미스를 굉장히 나쁜 놈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았죠. 그냥 그런 사람들조차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썼다는 얘기는 알지만은 도덕감정론이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이 도덕감정론에 이러한 시장과 정반대되는 이 다운표에 있는 시장이 나옵니다. 도덕감정론의 시장은 인간 모두에겐 How selfish soever a man may be supposed, there are evidently some principles in his nature which interest him in the fortune of others and make their happiness necessary to him. 즉,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여겨지고 추악하게 생각된다 한들 그 사람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원칙이 존재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래도 탐욕과 경작의 사도일까요?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것은 바로 동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뻐하고 혹은 슬픔에 같이 슬퍼해주고 이런 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했고 그로부터 양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이란 것이 동감의 시장에 피어난 결과입니다. 즉, 동감을 하는 이유도 특히 선한 이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감을 해서 기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내가 기뻐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해주면은 전 기쁩니다. 슬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슬퍼해주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감을 받으면은 기쁘죠. 내가 좋은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 감정에 동감해도 내가 좋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 감정의 정도가 평범한 시장에서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개미에 물렸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전혀 동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점점 이걸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그냥 무덤덤한 척 해야겠다. 혹은 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는데 너무 무덤덤하면은 그건 또 그거대로 동감을 받지 못합니다. 즉 사람들의 동감을 얻으려는 그 경쟁이죠, 일종의. 그 경쟁에서 어떤 게 적절한 도덕인가, 그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시장이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시장이란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또다시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흔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서버와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계획했습니다. 수천 개, 수천 테라바이트의 하드디스크, 수천 개의 컴퓨터, 이 모두를 사람들이 대구에 배치하고, 부산에 배치하고, 서울에 배치하고, 그 배치하는 중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배치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이 관리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 대입했죠. 하드디스크 하나하나를 마치 살아있는 인간처럼 하드디스크에게 목적을 준 것입니다. 각자의 유인을 준 것이죠. 이 각자의 유인을 가진 하드디스크와 컴퓨터에게 서로 경쟁을 하고, 즉 자유롭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즉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는 벌집 모양입니다. 벌집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뒤쪽에 있고, 뒤쪽에 많이 모여 있고, 자주 사용되는 건 앞쪽에 있고,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은 뒤쪽에 모여 있게 했는데, 그런 결과, 그런 하드디스크를 시장에 대입한 결과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로요.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그 하드디스크들도 자기에 대한 점수만 생각했지 그 전체 구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시장도 자신의 마음속의 평온에 집중했었지 사회 전체의 양심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적인 시장에서도 아주머니가 아무리 넋심 좋고 인심 좋게 학생 떡볶이 더 먹어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 선함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저에 있는, 즉 장사해서 먹고 살자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도 나타나는 것이죠. 시장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물질을 먹어치우고 사람을 황폐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인을 추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유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조화를 피워내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마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 시장은 피어난다. 조금 이해가 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